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얼마 전 영국 현지에서 적잖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현재 심각한 영국 상황 속에서 무리뉴 감독이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은돈벨레를 불러 보충 수업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보도 이후 맹비난이 쏟아지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언론지 레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무리뉴 감독의 행동은 조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택에서 주어진 개인 훈련을 마친 은돈벨레의 집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집에 찾아왔나 봤더니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무리뉴가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네요.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러더니 무리뉴 감독이 현관 인터컴으로 은돈벨레에게 훈련을 할 테니 나오라고 해서 느닷없이 끌려나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친구나 가족이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직장 상사가 불시에 이렇게 집으로 찾아간 건 자가격리 상황이 아니었어도 좀 심하지 않았나 싶네요. 만약 이분이 쓴 댓글처럼 은돈벨레가 피자 배달이라도 시켰었으면 훈련 끝나고 허기진 상황에서 초인종 소리에 와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달려나갔다가 현관 모니터에 무리뉴가 떡하니 보여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튼 무리뉴의 잘못은 여기까지만 거론하기로 하고, 그럼 왜 무리뉴가 은돈벨레의 집까지 찾아가서 훈련을 따로 시켰을까요? 은돈벨레를 공개 비난했던 무리뉴가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토트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은돈벨레는 오히려 바르셀로나에서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일 하한가를 치던 은돈벨레의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무리뉴의 공개 비난이 은돔을 버렸다기보다는 어쩌면 그만의 선수 다르기였을 수도 있죠. 게다가 최근 현지 언론에서는 무리뉴와 은돈벨레가 함께 가야만 하는 5가지 이유를 분석 기사로 써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분석 기사의 5가지 이유를 무리뉴 감독 역시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사에서 다룬 5가지 이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은돈벨레만의 X팩터라고 했습니다. 이 X팩터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성공에 필수적인 특별한 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돈벨레에게는 말로 하긴 힘들지만 그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기사에서는 이번 시즌 분명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풀타임 경기를 5개밖에 하지 못했지만 공을 가진 상태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볼을 가지고 몇 초 만에 상대 선수를 쉽게 제치면서 미드필드를 통과하는 선수가 토트넘에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최저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외국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어떤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예시로 2명의 선수를 언급했는데요. 한 명이 바로 로셀소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고전을 했었는데 2020년에 들어와서 무리뉴 감독이 기회를 많이 주자 좋아진 케이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든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첫 시즌에는 분명 좋지 못했고 두 번째 시즌에서부터야 왜 그를 이 팀에 데려왔는지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돈벨레가 한 번에 확신만 준다면 토트넘의 로셀소나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세 번째 이유는 미드필드로부터 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에서 더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미드필더라는 것인데요. 토트넘의 대부분 득점은 바로 해리 케인과 손흥민 듀오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둘에게 득점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사 시소코, 해리 윙크스, 로셀소는 올 시즌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꾸준하게 기용된 미드필더인데 그들 셋이 이번 시즌 넣은 총 득점은 4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은돈벨레는 같은 기간 동안 혼자서 2골을 넣었는데 FA컵 사우스햄튼전에서 굴절된 골만 아니었다면 총 3골이 됐을 거라고 하네요. 그럼 셋이서 4골을 넣은 동안 혼자서 3골을 넣을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선발 기용도 많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확실히 이들보다는 득점력은 있는 게 사실로 보이네요. 그래서 만약 프리미어리그에 적응만 한다면 확실히 더 많은 골을 넣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에서는 은돈벨레를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서 토트넘의 문제점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방에서의 창의성 부족이고 그로 인해 케인과 손흥민 등은 많은 득점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그에서 나쁜 순위로 그대로 연결됐다고 하네요. 은돈벨레는 그런 상황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시켜서 득점 상황 내지는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례로 이번 시즌 맨시티전에서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었는데요. 그 패스를 은돈벨레가 수비수를 한 명 제치고 기가 막히게 연결해줬죠. 그런 순간적인 패스로 분위기를 바꾼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 후 라이프치히전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즉각적인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은돈벨레를 리옹으로부터 6,3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950억 원가량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왔죠.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상태로 다시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려면 그 정도의 금액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기량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이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 레비 회장도 은돈벨레를 이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확실히 토트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은돈벨레가 리그에 잘 적응해서 팀의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틀어진 은돈벨레와 무리뉴 감독의 사이도 정상화되길 바라고 은돈벨레로 틀어진 주급체계도 정상화되길 바라봅니다. 현 시국이라 더욱 어려워지긴 했지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계속 잘 챙기세요. 역시 아이게스.